가난한 찰리의 영감. 찰리 먼거 지음. 1장 찰리 먼거의 99년에 대해. 제2장 아버지 찰리 먼거에 대해. 제3장 인생, 배움, 의사결정에 대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의 표현 방식이 항상 은근하지는 않다는 걸 안다. 그래도 아버지는 수많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령 브릿지 게임의 파트너가 패를 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관공처럼 플레이하는군 이라고 말한다. 반면 자식들에게 진지한 조언을 하고자 할 때는 일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럴 때는 여럿이 모인 자리를 선호한다. 그래야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아버지는 직설적이면서도 친근하다.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의 면모다. 아버지는 카드 테이블에서는 악의 없이 다른 사람을 놀리기 위해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화법을 쓴다. 즉, 보기보다 은근한 면이 있다. 필립 먼거의 회상. 아버지에 대한 가장 애틋한 기억은 브룩스 브라더스와 막스 앤 스펜서에서 옷을 샀을 때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패션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아버지는 자신이 행동과 의견 측면에서 비수능주의자 기질이 강하므로 옷이라도 아주 반듯하게 입는 게 합당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 관습을 따르고 유머 감각을 활용한 덕분에 때로 발끈하는 성격임에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찰리는 이런 기틀을 활용해 대다수 투자자와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그의 접근법은 투자 문제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또한 전통적 투자보다는 과학적 탐구의 엄격성을 더 많이 따른다. 그래서 놀라운 수준의 준비와 폭넓은 조사로 투자 문제를 공략한다. 그의 명확성은 평생에 걸쳐 인간 행동의 패턴과 비즈니스 시스템 그리고 다른 수많은 과학 분야를 공부한 끝에 힘들게 얻은 결실이다. 찰리는 준비성, 인내심, 절제력, 객관성을 가장 근본적인 투자 원칙으로 삼는다. 그는 집단 역학이나 감정적 충동 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통념과 무관하게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같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면 널리 알려진 먼거의 투자 성향 중 하나로 이어진다. 바로 자주 매매하지 않는 것이다. 먼거도 버핏처럼 성공적인 투자 경력은 몇몇 결정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들면 아주 크게 베팅하며 대개 장기간 포지션을 유지한다. 찰리는 그것을 깔고 앉는 투자라고 부른다. 그가 말하는 장점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줄고 헛소리를 적게 들으며 성공하면 연간 1%에서 3%의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에 세 종목만 들어 있으면 충분히 분산된 셈이다. 따라서 그는 투자 자본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개별적이고 집중된 기회에 기꺼이 할당한다. 월가 관계자나 투자자 자문 또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찰리의 투자 방식은 버핏에게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실적까지 올렸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의 투자 관행을 꾸준히 모방하지 않을까? 그 답은 찰리의 다학문적 접근법이 대다수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찰리처럼 대세를 추종하지 않아 어리석게 보이는 걸 마다하지 않는 투자자는 드물다. 찰리는 객관성을 종교처럼 따른다. 그래서 대중적 의견이라는 물살에 맞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침착하게 헤엄친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서는 보기 힘든 성향이다. 이런 행동은 때로 그냥 고집스럽거나 반골 기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 특성은 아니다. 찰리는 그저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할 뿐이다.
설령 통념에 어긋난다 해도 말이다. 찰리의 기질 중에서 이런 외로운 늑대 같은 면은 그가 대다수 일반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성향이 타고난 기질이라면 노력, 지성,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건 간에 그 자체만으로는 찰리 먼거처럼 뛰어난 투자자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된 올바른 사고 회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2004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총에서 한 젊은 주주가 버핏에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버핏이 자신의 생각을 들려준 후 찰리가 이렇게 말을 보탰다. 코카인을 하지 마세요. 열차와 경주하지 마세요. 에이즈에 걸릴 상황을 피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가벼운 답변을 그저 농담으로 치부할 것이다. 분명 농담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 이 답변은 삶에서 문제를 피하는 포괄적인 시각과 투자에서 실수를 피하는 특정한 방법을 모두 충실하게 반영한다. 이 사례처럼 찰리는 대개 피해야 할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긍정적 단계를 고려한다. 그가 즐겨하는 농담 하나가 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는 절대 안 갈 테니까. 찰리는 심리학 분야의 사고 모형을 적용해 오판을 초래하는 25가지 흔한 원인을 설명한다. 분명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대학교 강의실이나 월가에서 배울 수 없다. 이는 찰리가 자신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음부터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나름의 제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가령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신속하게 제거하고 능숙한 다학문적 접근법으로 남은 것들을 공략하며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같은 제목 말이다. 이런 접근법을 개발하고 고수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을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면 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좀 더 객관적이고 다학문적인 사고를 훈련해 자신에 비해 훨씬 똑똑한 사람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건 재미있다. 게다가 이 일에는 아주 많은 돈이 걸려 있다. 그건 나의 개인적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찰리는 투자를 자주 하지 않는다. 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분야, 즉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충분하게 신중하게 파악한 분야다. 그는 이런 분야에 머물기 위해 먼저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선별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투자 분야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후보로만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투자에는 예스와 노, 그리고 이해하기 너무 힘듦이라는 세 개의 바구니가 있다. 절제력, 인내심, 차분함, 독립성 같은 올바른 기질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없이 찰리와 같은 수준의 투자 실적을 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찰리에게 탁월한 사업 모델의 요소는 무엇일까? 그가 추천하는 책들이 약간의 지침을 제공한다. 총균세, 이기적 유전자, 다윈의 맹점은 모두 특정한 주제를 다룬다. 바로 경쟁적 파괴라는 문제. 그리고 일부 개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하며 심지어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이 주제를 투자 종목 선택이라는 문제에 적용하면 먼거가 선호하는 기업이 드러난다. 그 중에는 경쟁을 잘해서 번성하는 기업도 있고 이기적 유전자, 협력을 잘해서 번성하는 기업도 있다. 다윈의 맹점. 이 점에서도 올바른 분야에 걸친 찰리의 풍부한 지식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단히 다양하고 정교한 요소를 찰리처럼 꾸준히 고려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전환, 즉 연력학 법칙이 경제학 법칙과 교차하는 양상, 가령 종이와 석유가 가정으로 배달되는 신문으로 바뀌는 양상, 심리학적 경향과 인센티브, 특히 이것들이 좋거나 나쁜 방식으로 행동에 제기하는 극단적 압력, 장기간에 걸친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
해자 같은 긍정적 요소와 경쟁적 파괴에 따른 참화 사이의 지속적이면서도 흔히 치명적인 상호작용 같은 요소를 꾸준히 고려한다. 그는 투자할 때 염두에 두는 이례적인 요소들의 체크리스트와 그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깊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드물다. 성공 가능성이 클 때는 크게 베팅하라. 수익과 더불어 과정을 즐겨라. 과정이 당신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한 이래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이나 쉬운 비법을 찾아왔다. 알다시피 찰리의 탁월한 실적은 그의 마법의 공식이나 경영대학원식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찰리가 말하는 더 잘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서 엄격한 준비를 통한 선불 의지에서 다학문적 조사 모형의 대단한 성과에서 나왔다. 이는 결국 찰리가 지침으로 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삶에 대한 근본적 철학으로 귀결된다. 그 핵심은 준비성, 절제력, 인내심, 결단력이다. 각각의 속성은 다른 속성이 없으면 힘을 잃는다. 이 속성들이 한데 뭉쳐서 역동적인 임계 질량을 형성한다. 그에 따라 먼 거를 유명하게 만든 긍정적 효과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찰리의 투자 철학을 정리한 내용이 무엇을 살지에 많은 초점을 맞추는 반면 언제 팔지에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겠다. 다음과 같은 찰리의 언급은 고도로 집중적인 먼 거의 투자법을 멋지게 요약한다.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곳에 큰 돈을 넣는 편을 선호합니다.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자신이 계산한 내재적 가치에 접근할 때 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몇 대단한 종목을 살 수 있다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찰리 먼거는 그의 영웅인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개인적 사업적 측면에서 고유한 접근법을 힘들여 모색하고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는 이 방법론과 더불어 건실한 평생의 습관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